해당 요소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요소의 값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외화벌이 연구소 장주관세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웹 크롤링 방식과 API 방식에 대해서 구분을 해드렸고, 이번 시간부터 크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크롤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만들 수는 없죠. 우리가 어찌됐든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무역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방문하셨을 텐데, 왜 코딩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코딩을 좀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네요.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역을 하느냐,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느냐의 차이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의 업무,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해주고, 또 여러분의 사물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코딩 능력을 갖추었느냐의 여부가 또 굉장한 경쟁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오늘 소개드릴 파이썬이라는 언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고, 또 코딩이 배우기 쉽고 아주 편리한 방식으로 코딩을 짤 수 있는 게 또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소개를 드릴 거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배움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크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배울 수는 없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기본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크롤러를 만들어야 아무래도 내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부터 좀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크롤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롤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검색을 좀 해놨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그냥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인터프릿 언어라고 합니다. 기존의 C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어를 하달을 해서 그 명령을 CPU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환에 관련된 작업이 없다 보니까 기계어들은 바로바로 CPU에서 처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다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깝게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배우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데 인터프릿 언어들은 먼저 이 언어 자체에서 이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 코딩을 짜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에서 부여한 규칙에 따라서 코딩을 하면 이 코드가 나중에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 언어 자체에서 기계어로 한 번 더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인터프리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파이썬이 바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규칙을 가지고서 코딩을 하게 되면 그 코드가 돌 때 한번 기계어로 번역이 되어서 CPU에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시간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썬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로 실행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드웨어의 그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죠. 예전 수준의 CPU라든가 메모리 속도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파이썬이 가지는 단점이 더더욱 두드러질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CPU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져서 사실 기계어에 비해서 여전히 느린 건 맞지만,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해서 돌려봤을 때 이거 너무 느리다 할 정도의 그런 또의 저하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정말 대규모 서비스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계어에 비해서 조금 느리다라는 게 인간으로서는 체감되지 않을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인스타그램도 처음에 파이썬 장고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데도 속도 체감을 느리다라고 느끼시나요?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더 기계어에 가깝게 좀 변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원래 애초에 인스타그램은 파이썬 장고로 만들어졌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이미지를 처리하면서도 속도의 저하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느껴지지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단점을 크게 상쇄하고 있다. 그리고 쓰기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부분은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필요로 하시는 그 파이썬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운로드를 하실 때 가장 최신 버전의 파이썬을 다운로드 하시면 아직은 베타 버전이거나 또는 안정화가 덜 된 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전을 하실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뭔가를 다운로드 할 때 최신 버전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런데 파이썬 언어는 가급적이면 스테이블 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 말고 스테이블 릴리즈 버전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두 번째로 크롤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로 셀레늄을 사용할 겁니다. 이 셀레늄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또 다운받을 텐데요. 구글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크롬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를 또 제어하는 데 쓰이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셀레늄 안에서 동작에 관련된 클래스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 클래스, 메소드들을 불러와서 쓰기만 하면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크롤링 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셀레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부분은 돔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HTML을 쓴다 라고 하면 HTML은 태그 언어라고 하죠. 어떤 요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태그로 감싸서 그 요소를 값을 넣으면 그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실제 디스플레이 될 때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 된다 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그 언어입니다. 마크업 언어라고도 하죠. 여기 보시면 HTML 같은 경우에는 이 HTML 태그, 열었다가 닫는 그런 태그 아래에 각종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헤드 요소, 타이틀 요소를 갖게 되고 또 그 아래 헤드와 같은 급의 바디라는 요소를 갖게 되고요. 바디 아래에 다시 href 속성이라든가 a-링크, 그 다음에 pp 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계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레늄이라는 것을 동작을 할 때 어떤 특정 요소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돔이라는 구조, 태그에 쌓여져 있는 돔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이 요소를 찾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HTML의 바디 안에 있는 A-링크를 찾아달라라는 방식으로 셀레늄에 명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해서 이런 헤드 요소 아래에 타이틀을 찾아달라라고 했을 때 헤드 요소 그리고 타이틀 요소라고 하는 이 계층적인 구조에 의해서 셀레늄의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셀레늄이 그 해당 위치를 계층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이러한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메소드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롤링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것, 돔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해당 요소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요소의 값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 실제 크롤러를 만들 때 어떻게 해서 그 요소를 찾고 셀레늄에게 그 요소의 값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크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요즘 만들어지는 웹사이트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 HTML 태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서 돔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도구라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크롤링이 아주 어렵지만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다양한 형태 그리고 아주 복잡한 형태의 크롤러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수준의 그런 크롤러를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아주 간편한 동작의 크롤러부터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영상에서 크롤러 설명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